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솔직히 말해서 은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행, 취미, 여유로운 삶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에 부딪힙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좋지만 아무리 관리해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노후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인 병원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 보험 설계,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시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큰 자산은 몸입니다. 병원비는 결국 건강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식습관 관리 같은 것들이 당장은 귀찮고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0대 초반의 어씨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을 신경 써왔습니다. 덕분에 큰 병 없이 지내고 있고 병원비도 거의 들지 않죠. 반면 같은 나이의 B씨는 바쁜 생활을 이유로 건강관리를 미뤄왔고 결국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이후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고정 지출이 생기면서 은퇴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는 보험 설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필요할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 관련 보험이 사실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C씨는 50대 초반에 실손의료보험과 중대질환 보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졌지만 60대 후반에 큰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지만 보험으로 상당 부분을 보전받으면서 생활 자금에는 큰 타격이 없었죠. 만약 준비가 없었다면 평생 모은 자산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D씨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보험을 거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칩을 처분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습니다. 보험은 쓰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필요할 때는 인생을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산을 얼마를 모았느냐에 집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특히 병원비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씨는 은퇴 전에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작은 부동산과 배당이 나오는 금융자산을 일부 준비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이후 허리 수술과 재활치료로 몇 년간 병원비가 꾸준히 들어갔지만 별도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F씨는 자산은 꽤 있었지만 대부분이 묶여있는 형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보다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해보면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보험, 그리고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행복하기 어렵겠죠. 반대로 병원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만 되어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글을 읽은 시점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충분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노후에 쓸 돈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축 건강관리, 보험, 현금 흐름, 이 기본적인 틀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걸 알아야 준비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그래서 대비가 필요하구나라는 납득이 생기거든요. 우선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같은 상처나 질병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고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걸 생물학에서는 노화에 따른 항상성 유지 능력 저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균형을 되찾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면역 체계도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은 둔해지는데 동시에 염증은 더 쉽게 생깁니다. 이 상태를 면역 노화 IMMUNOSENESCEN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에 걸릴 확률은 올라가고 한 번 걸리면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재발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병원 이용 횟수와 비용이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큰 병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로 노후 의료비의 특징은 한 번의 큰 돈보다 지속적인 지출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 씨는 큰 병 없이 살고 있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절 통증이 시작됐고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한 번 치료비는 크지 않았지만 이게 1년, 3년, 5년 이어지면서 누적 비용이 상당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동이 불편해지면서 택시비나 보조기기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만성질환의 비용 구조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돈이 들어갑니다. 통계적으로도 노후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이런 만성질환 관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은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주요 만성질환의 상당수가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이 10년, 20년 뒤 병원비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건강 관리하자 수준이 아니라 질병 발생 확률 자체를 낮추는 생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근력 운동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걸 넘어서 면역력 저하와 대사질환 증가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병원비와 직결되는 문제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 피로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일수록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 한 끼라도 덜 자극적으로 먹는 것,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병원비를 줄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도, 돈도, 생활 방식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괜찮았던 보험이 10년 뒤에는 부족해질 수도 있고, 지금의 생활 습관이 나중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지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라는 건 완벽하게 아프지 않는 삶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노후 준비는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바뀝니다.